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스피치 지도사 강의의 임진희 강사입니다. 자, 벌써 저와 함께 10강까지 달려오셨는데요. 자, 오늘 배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대인 면접 코칭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 면접 코칭에 대해서 과연 대인 면접은 어떻게 코칭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또 대인 면접은 어떤 전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실 거고요. 또 그 전형에 맞게 어떤 식으로 코칭을 할 수 있는지 코칭 팁까지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대인 면접 보셨을 때가 기억이 나시나요? 자, 대인 면접 코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실 텐데요. 자, 대학교의 면접 전형은요, 학교별로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 앞에 계시는 지원자가 지원한 학교 면접이 어떤 전형인지 먼저 파악하신 후에 코칭이 들어가 주셔야겠고요. 자, 우리 면접 전형에서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성 면접, 지성 면접, 재시문, 또 토론 면접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에 맞게 전형별 진행 방식과 또 핵심 전략들을 우리 지원자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코칭 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코칭 과정을 오늘 좀 세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앞에서 우리 기업 면접, 또 NCS 블라인드 면접과는 조금은 다르게 코칭을 진행해 주셔야겠습니다. 항상 강의를 진행하실 때 내 앞에 있는 분이 누구신가 파악을 하셔야겠죠. 우리 앞전 강의에서는 이제 성인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면접에 대해서 알려주기보다는 답변 내용 중심으로 코칭이 들어가셨다면, 이제는 대인 면접을 코칭하실 때는 아직까지 면접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해보지 않은 지원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면접이 무엇인지, 또 면접 매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파악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먼저 면접에 대해서 우리 약간은 두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면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과연 무엇이고 왜 이 면접을 실행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서 이 수업에 대한 동기부여, 또 집중도도 높일 수 있는 과정이고요. 그 후에는 면접은 사람과 또 사람의 대화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면서 면접에 대한 두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좀 내주시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마무리에서는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며 또 수업 후 변화에서도 말씀을 해주셔서 예를 들면 이 수업을 수강하신 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장에 가셨을 때 떨지 않고 누구보다 답변을 자신감 있게 말씀하심으로써 꼭 대인 면접에 합격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수업에 대한 관심과 또 참여도도 높이실 수 있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면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후에는 그 후에 면접 매너, 면접에서 지킬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직까지 이제 고등학생, 수강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 대해서 조금은 낯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올바른 면접의 기본 매너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을 만들 수 있는 인사와 또 옷차림 또는 자세, 말투, 보이스 등을 코칭을 해주시면서 그냥 단순하게 말로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행동을 보였을 때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지 직접 이렇게 인사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옷차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용하시는 교환에서 올바른 옷차림 또는 옳지 않은 옷차림을 예시로 좀 사진으로 넣어주시면서 이해도도 높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후에는 1분 스피치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답변을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사실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결과 바로바로 답변하시는 경우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고, 또 오히려 이렇게 답변을 강요하시는 경우에는 수강생들 분께서 난 좀 이 수업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면접에 대해서 조금 더 무서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답변을 물어보시기보다는 간단하게 본인에 대한 분석,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쭉 나열할 수 있는 마인드맵과 또 내가 지금까지 한 경험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주시거나 아니시면 우리 코칭이 들어가시기 전에 과제물로 내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내가 어떤 학교에 지원하고 또 어떤 전공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지 파악하신 후에 분석을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분석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서 이 학교, 전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또 왜 지원하게 되었는지, 지원 동기와 또 학교에 대한, 전공에 대한 관심의 계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또 1분 스피치까지 연결해서 답변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는 전공 관련 분야에 대해서 지식까지 조사를 좀 해주셔야지 면접 답변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분 스피치로 좀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후에는 유형별 코칭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대인 면접은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인성, 지성 면접, 토론 면접, 재심은 면접으로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형별로 어떻게 코칭을 하면 되는지는 우리 뒤에서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후에는 수업 내용 피드백을 이제 주셔야 되는데 이 피드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아직까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우리 강사분께서, 지도사분께서 잘못된 피드백을 주시거나 아니면 너무 우리 심하게 피드백을 주시면 다음 수강에서 좀 오기 싫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면접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칭찬과 긍정 화법으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이런 부분만 고치시면 훨씬 더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칭찬과 긍정 화법으로 피드백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쉽고 명확한 피드백입니다. 누가 들어도 이래서 이 피드백이 이렇게 고쳐야 되는구나. 누구나 들어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피드백으로 수업 내용을 피드백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후에는 이제 영상 촬영 또 셀프 트레이닝 과제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드백을 한 후에 다시 한번 이 수강생 분이 조금은 나아졌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 촬영을 통해서 수업하시는 방식이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영상 촬영하실 때는 강사분이 가지고 계신 카메라 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셔도 되고 또 수강생분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셔서 녹화를 하시고 함께 같이 보시면서 이런 부분은 아직 조금 부족하다. 또 이런 부분은 수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 라고 같이 피드백을 주시면 훨씬 더 이 수강생분들께서도 납득하시기도 좋고 또 복습하실 때도 활용이 잘 되기 때문에 꼭 영상 촬영을 저는 추천해드립니다. 그 후에는 이제 수업 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셀프 트레이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답변을 자꾸 까먹는 학생, 자꾸 답변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그럼 일단은 우리 답변에 대해서 키워드를 정리해 보시고 키워드만 보시고 답변을 연습하는 식으로 혼자 셀프 트레이닝을 해보세요 라고 우리 강사분께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내가 수업에서 얻어가는 바도 있고 이 수업이 끝나더라도 내가 이렇게 연습하면 되겠네. 이 강의가 굉장히 나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그 후에는 다음 차시까지 내가 어떤 걸 준비하면 되는지 과제까지 전달해 주시면 우리 대인 면접의 코칭 과정이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대인 면접의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성과 지성 면접이 있고요. 그 후에는 토론 면접. 그 후에는 어떠한 제시문을 받고 그 제시문에 대해서 말을 하는 제시문 면접에 대해서까지 유형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유형별로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성면접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인성면접, 우리 앞 강의에서도 계속해서 저하고 함께 하셨지만 대인면접, 인성면접에서는 기본 인성 및 이 지원자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면접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인 면접을 하시기 전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시겠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질문이 되기 때문에 항상 면접 코칭을 하실 때는 이 지원자가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는지 미리 받아보신 후에 자기소개서 내용을 가지고 면접 질문도 내주시고 또 답변도 같이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질문은 지원자의 성향 또는 가치관, 목표 기반으로 질문이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성격에 관련된 또 가치관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본인 성격의 장단점, 그리고 본인의 좌우명과 명언에 대해서 자주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좌우명과 명언은 우리 같이 함께 수강생분과 고민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 지원자가, 이 수강생이 이 관련된 학교와 또 우리 전공에 대해서 어떤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신 후에 그 흥미와 알맞은 좌우명과 명언을 새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성장 과정과 경력 관련된 질문에서는 이 지원자가 어떻게 학창 시절을 보내왔는지 또 어떤 성장 과정으로 지금 현재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본 질문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경험으로 지금 현재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연결해서 우리 같이 답변을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이 전공을 했을 때 과연 이 지원자가 어떻게 우리 학교에 잘 적응을 하고 또 이 전공에 어떻게 동기들과 또 선후배들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지 파악하는 질문 유형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이나 또는 좋은 관계를 위해서 본인만의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물어보는 질문들이 자주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청, 또는 우리 사람들을 배려하는 배려심이라고 딱 키워드를 만들어 놓으시면 경청했던 우리 지원자분의 경험이 있는지 또 상대방을 배려해서 어떤 경험이 있는지까지 함께 에피소드를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기소개 1분 스피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인성면접은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답변을 새롭게 만드시는 것보다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 작성하신 장단점, 또 가치관, 좌우명, 목표에 대해서 자기소개서에서 작성한 것 기반으로 1분 안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연습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하신 것은 내가 그냥 글에서 썼듯이 문어체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구어체로 얼만큼 면접관에게 효과적으로 내가 전달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답변을 이제 구성하실 때 정말 이제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힘들었던 경험, 좋았던 경험,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 그리고 뭐 어떤 경험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라고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아직까지는 우리 성인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경험이 조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더 만들어 보세요. 강요를 하기보다는 지원자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2가지 방식으로 한번 경험을 같이 이끌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간접 경험도 포함이 되겠죠. 어떤 책을 읽거나 어떤 영화, 또 어떤 기사, TV 프로그램, 음악을 통해서 나의 가치관은 이렇게 됐고 또 나는 이런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난 이런 취미를 음악을 통해서
또는 책, 영화, 기사,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점을 얻게 됐다라고 해서 꼭 직접 경험이 아니더라도 간접 경험까지 같이 이끌어내서 스토리텔링을 구성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직접 경험은 본인이 스스로 경험한 것들을 계속 질문 기법으로 이럴 때 어떨 때 요즘 좀 성취감을 느끼는지, 어떨 때 조금 좌절감을 느꼈는지 대화형 질문 기법으로 같이 코칭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신 후에 그 다음 답변 정리를 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인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지상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면접이란 우리 전공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도를 물어보는 질문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전공에 관련된 이슈, 또 사회적 이슈, 시사에 대한 질문들이 출제가 되고요. 자, 예를 들면 지성 면접은 이제 내 앞에 계시는 수강생분이 어떤 학과를 지원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영학부에 지원하신 학생분이시라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경영학에 알맞는 질문들이 출제가 되고요. 또 전기공학을 전공하신 학생이라면 블랙아웃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와 방지 방법, 그러니까 전문화된 질문을 하기 때문에 항상 내 앞에 계신 수강생분이 어떤 전공을 지원하시는지 파악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이슈들, 또 사회적 트렌드, 또 시사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자료를 확보하셔서 좀 철저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음으로는 항공과에서 나오는 질문들은 알고 있는 항공사를 모두 말해보라.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입사하고 싶은 곳은? 이라고 물어보면서 과연 이 지원자가 항공산업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고 또 어떤 항공사에 가장 입사하고 싶은지 우리의 전공에 대해서 관심도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만약에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대답을 할 수 없는 지성 면접이기 때문에 항상 면접 전에는 내가 지원하려는 과의 기출 문제들과 또 현재 산업 트렌드, 또 내가 지원하려는 그 과의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기업별 특징까지 알고 가시면 훨씬 더 내가 이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주실 수 있는 답변을 구성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은요. 지성 면접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 이제 질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학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경험들, 내가 어떻게, 왜 이 학과에 지원을 하게 됐고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들, 또 경험들. 또 계기나 경험을 하실 때는 물론 직접 경험도 되지만 간접 경험, 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또는 우리 주위에서 이러한 직업을 가졌을 때, 이러한 전공을 가진 분을 봤을 때 나의 느낌, 또 나의 경험들을 살펴보시면서 답변을 구성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학과에 대한 트렌드를 물어보는 질문과 최신 뉴스에 대해서 물어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물어보는 질문들이 자주 나옵니다. 자, 이때 지성 면접에서 답변 스킬을 코칭해 주실 때는 나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답변 스킬을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바로 구어체 연습인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인 면접을 준비하시는 수강생분들이 오시면 면접에 대해서 너무 딱딱하게 해서 약간 로봇처럼 말을 한다든지 너무 굳게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오히려 듣는 내가 더 불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말할 때는 우리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 쌍방향 소통이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면서 이걸 대화하듯이 문어체에서 구어체로 바꾸는 연습을 계속해서 코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어체 연습하는 것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자연스러운 축약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였습니다. 우리 평소에도 이렇게 말한다면 조금은 딱딱할 수 있기 때문에 하였습니다 에서 뭐뭐 해서 뭐뭐 했습니다 라고 바꾸면 훨씬 더 듣기 부드러워질 수 있겠죠. 또 이런 점들 꼭 구체적으로 코칭해 주시고요. 항상 주어는 앞으로 꺼내주시는 것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동안 이와 같은 경험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저는이 맨 뒤로 가 있죠. 이렇게 코칭하시기보다는 주어를 맨 앞으로 꺼내시면서 면접관들에게 나에 대한 경험을 이제 말해보겠습니다. 관심을 조금 더 우리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주어를 앞으로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하면서 땡땡땡과 뭐 땡땡땡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우리 항상 구어체 연습하는 것들. 첫 번째, 자연스러운 축약. 두 번째, 주어는 앞으로 꺼내주는 연습들을 통해서 코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구어체 연습을 하고 어떻게 또 셀프 트레이닝이나 그 후에는 코칭을 해주실 수가 있냐면 전공 관련 신문 기사들을 스크랩을 해오거나 아니면 함께 서칭을 해서 출력을 하신 후에 신문 기사를 보고 요약을 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신문 기사는 문어체이기 때문에 우리 문어체를 구어체로 바꾸는 연습들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는 본인의 자기소개서 요약 후에 스피치 트레이닝. 자기소개서도 역시 문어체이기 때문에 구어체로 바꾸는 연습들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면접에서 전달력이 높은 답변을 구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토론 면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인 면접에서 토론 면접은 여러 명의 지원자가 공통의 주제를 받아서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고요. 자, 이 토론 면접을 통해서 지식, 또 이해력, 논리, 표현력, 설득력과 또 배려심, 또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평가하는 면접 유형입니다. 자, 문제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한가? 또는 최저 임금의 인상 찬반. 이렇게 문제 예시가 나오는데 다양한 문제, 우리 기출문제를 확보하셔서 많은 연습들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 답변에 있어서 과연 답변 스킬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코칭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토론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답변 우리 스킬들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오늘은 제가 넘버링 화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버링 화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다음은 셋째로 이렇게 넘버로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말할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언급을 해주는 게 바로 넘버링 화법입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도입 부분이 항상 필요하겠죠. 저는 저의 의견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하시면서 이 지원자가 세 가지 이유를 말하겠구나 집중할 수 있는 멘트를 한번 전달해 주시면 되겠고 의견을 나열하실 때도 그냥 쭉 나열하시는 것보다는 첫 번째로 다음은 셋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순서대로 말씀을 하신다면 조금 더 논리적인 답변 구성을 하실 수 있겠죠. 자, 마지막에 토론에서는 항상 결론, 본인의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따라서 또는 결론으로 라고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저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마무리 의견까지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 면접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수강생 분들이시라면 이렇게 넘버링 화법 템플릿을 만들어 주신 후에 다양한 주제에 맞춰서 의견을 넣는 연습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 후에는 이제 다양한 분들과 연습을 해보면서 경청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적극적 경청까지 함께 연습을 해주시면서 단순히 의견만 잘 말하는 지원자가 아니라 함께 배려하고 또 의사소통할 수 있는 지원자구나 라는 점을 꼭 같이 코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재심은 면접입니다. 자, 재심은 면접. 그죠? 딱 우리 면접 유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원자에게 재심문을 주고 정해진 시간 후에 발표를 시키는 것이 바로 재심문 면접입니다. 자, 이 재심문 면접에서 보는 점은요.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과 또 해결 방법을 보는 유형이 바로 재심문 면접이고요. 또는 발표 과정을 통해서 역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또 이 사람의 발표력을 평가하는 면접의 유형입니다. 제가 이것도 역시 전공에 따라서 좀 기출 문제들을 나눠놨습니다. 만약에 내가 코칭하는 학생분들이 이제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또 교육적 문제, 교육적 가치에 대한 지시문을 전달해주고 또 그에 맞게 발표할 수 있는 유형들이 출제가 되고요. 또 의과대학에서는 수험생들의 인성을 판별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상황들을 제시하는 제시문을 주고 또 그에 맞게 발표할 수 있는 또 우리 면접 유형입니다. 자, 그럼 재심문 면접에서 코칭을 하실 때 논리적 답변 구성을 위해서 역시 두 가지씩 답변을 전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재심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답변 코칭을 하실 때 너무 두서없이 많은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심문 면접도 역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보지만 발표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두 가지씩 답변을 전달해주면 좋은데요. 자, 이때 먼저 그냥 당연히 두 가지씩 처음에 결론을 말씀해 주시는 거.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근거,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 마무리까지 정확한 템플릿을 좀 작성해 놓으신 후에 우리 수강생분들에게 이 템플릿에 맞춰서 제시문을 전달해 주시고 또 요약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거 처음에 딱 말씀하실 때는 저는 이러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라고 해서 간략한 이유 설명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 때는 예를 들면 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서 우리 그 제시문에 관련된 사례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도 역시 해주셔야겠죠. 마무리를 하실 때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의 의견은, 저의 생각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이렇게 딱 답변 구성을 만들어 주신 후에 코칭을 들어가시게 되면 훨씬 더 코칭받는 우리 수강생 입장에서도 아, 이렇게 템플릿을 짜놓은 후에 나의 의견만 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훨씬 더 쉽게 재심문 면접을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꼭 두 가지씩 답변, 코칭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배우나 생각하지 않으면 공허하고 생각하나 배우지 않으면 위험하다입니다. 자, 재심문 면접과 또 다양한 대인 면접 유형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낯설 수 있는 고등학생이나 또는 아직까지 면접에 경험이 많지 않은 수강생 분들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강사 입장에서 많은 자료들 또 많은 컨텐츠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마치신 후에는 조금 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풍성한 자료들을 구성하실 수 있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